중국도 할까요? 주문을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문은 저 핸드폰을 무조건 해야 돼요. 럭키는 사실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를 픽업하는 그냥 매장이에요. 아예 매장에서 주문을 못 하는구나. 지금이 1시 25분인데 배달 오신 분 해가지고 포함해서 매장 안에는 지금 꽤 많아요. 근데 딱 2명이서 제조하고 있다. 26분에 넣고 우리가 18분에 시켰을 거야 아마. 네. 8분 동안 가능해요. 완전 괜찮지. 그럼 저는 지금 상해에 와 있고요. 오늘은 럭킨 커피를 가볼 겁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꽤나 있으실 텐데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장을 엄청 많이 넓혀가는 저가 커피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의 메가커피나 컴포즈, 뭐 메머드 이런 브랜드와 동일하게 그런 어떤 가격대의 데일리한 커피를 아주 소형 매장에서 엄청 박리다매를 하고 있는 그런 저가형 커피 브랜드입니다. 근데 지금 이 럭킨 커피가 요즘에 굉장히 화제가 되는 게 이 럭킨이 블루보틀을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럭킨의 뒤에 있는 그 투자사가 이번에 블루보틀을 인수를 했는데 4, 5천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원래 네슬레가 블루보틀을 인수할 때 그보다 더 비싼 가격에 인수를 했는데 조금 저렴한 가격에 다시 럭킨이 인수를 한 거예요. 사실상 브랜드를 정리한 거죠. 근데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RTD나 캡슐 커피 그리고 이런 상품군들의 사업권은 아직은 네슬레가 갖고 있대요. 글로벌 매장 운영권만 럭킨이 인수한 거예요. 럭킨이 도대체 어떤 브랜드인데 이 블루보틀까지 인수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지 오늘은 럭킨 커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지금 저는 우리 팀원인 승님과 함께 지금 가고 있고요. 승님이 또 여기 현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또 럭킨 뭐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유명한 메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으니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께 전달 좀 해드릴게요. 자, 저기 럭킨 커피. 요즘에는 그냥 골목마다 럭킨 커피를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 럭킨이 한때 좀 위험했었거든요. 그래서 상장 폐지까지 됐었어요. 지금은 사실 럭킨 때문에 스타벅스가 중국에서 진짜 위험하다고 할 정도로 이미 위험해졌죠. 그럴 정도로 럭킨이 엄청 기사를 많이 펼치고 있고 또 재밌는 게 제가 예전에 들었던 건데 웬만하면 스타벅스 엄청 큰 글로벌 기업이니까 견제를 잘 안 하는데 스타벅스가 럭킨에 납품하는 거래처와는 우리는 거래를 안 하겠다라고 약간 공표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엄청 공격적으로 매장을 확장하고 있는데 매장이 지금 35,000개입니다. 네, 전에 럭킨 매장 몇 개예요? 막 물어봤는데 한번 3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3,000개요? 그러니까 3만 개. 3만 개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많은 메가커피가 한 4,000호점 정도? 이 3만 호점을 돌파한 게 올해 2월이에요. 근데 지금은 7월이잖아. 근데 벌써 3만 5천 개를 돌파한 거니까 한 달에 1,000개점을 연다는 거야. 지금은 거의 중국은 이제 저가형 커피 하면 거의 럭킨 커피가 그냥 1등이지. 럭킹밖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커피라고 했는데 럭킹이 했던 대표가 쫓겨나고 만든 브랜드인데 밀크티 브랜드에서 커피를 엄청나게 하죠. 네. 심지어 밀크티가 한 단위 그냥 사원 하거든요. 그러면 또 럭킨 커피의 경쟁자는 또 그런 밀크티 브랜드가 될 수 있겠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본이 재밌는 게 저가 커피가 편의점이 많이 잡고 있거든요, 그 시장을. 그래서 일본은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많이 없어. 왜냐면 편의점 커피의 퀄리티가 너무 좋고 그 일본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 마시는 게 되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근데 한국은 반대로 편의점들이 이 커피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 게 예를 들어 캔 커피 음료의 매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가 커피들이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편의점 커피도 뭐 1,000원, 2,000원 하는데 저가 커피도 뭐 1,000원, 2,000원인데 사람이 뽑아주고 얼음도 좋고 빨리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 저가 커피 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저가 커피 시장이 그 커피의 어떤 수요층을 꽉 잡고 있고 일본은 편의점이 꽉 잡고 있다고 한다면 중국은 지금 럭킨 커피가 꽉 잡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밀크티 브랜드들이 반대로 이제 치고 올라오는 이게 국가별로 그런 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 할까요? 주문을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문은 저 핸드폰을 무조건 해야 돼요. 럭키는 사실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를 픽업하는 그냥 매장이에요. 아예 매장에서 주문을 못 하는구나. 그럼 무조건 핸드폰으로 주문하고 그냥 픽업만 여기서 해가는 거네. 네, 한번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알리페나 위챗 검색창에 럭킨이랑 치시면 됩니다. 어게인치. 네, 그러면은 픽업하기. 네. 레몬 아메리카노고 네. 포도 아메리카노. 이게 제일 유명한 거지. 네. 이거 한번 먹어보자. 그리고 원두도 한번 걸어주실 겁니다. 크기. 블렌딩이랑 완전 다크 블렌딩 그리고 샷 추가하기. 일단 450ml 하고요. 얼음 아이스로 하겠습니다. 지금 더워 죽겠어. 이건 당도를 적게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 있고
계속 넣겠습니다. 네, 大家如果我说 标准美式도 하나 시킬까? 네네네. 표준 아메리카노. 네. 그냥 기본 아메리카노 시켰고요. SOE라고 아, 네, 얘가 싱글이야? 싱글입니다. 시즌별로 바뀌고요. 뭐 지금은 얘가 셰프라고 써 있지만 운남일 때도 있고 아, 브라질 할 때도 있고 콜롬비아 할 때도 있고 심지어 게이샤까지 나옵니다. 아 진짜로? 네네. 지금 얘는 한 잔에 한 4,000원 정도 되네. 네. 근데 가격대가 막 또 그렇게 싸지도 않네. 아마 지금 치우님이 아마 한국 분이어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국 분이 주문하면은 쿠폰을 엄청 많이 주세요. 아, 네, 거의 한 잔에 15원에서 한 15위안 정도? 그거 먹어보자. 오렌지 탄산도 할 수 있네. 네. 기본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메뉴 보면은 굉장히 다양해요. 녹차도 있고 크림 올라간 거, 뭐 커피류, 빵류도 있고, 좀 국과, 약간 좀 쓴맛이 강한 오이. 신티메이스. 아, 오이 아메리카노야. 네네네. 또 하나 시켜보자. 오, 아, 네, 할인됐어. 와 할인 엄청 많이 됐네. 95위안에서 72원으로. 거의 한 20% 할인되네. 주문을 완료했습니다. 들어볼까? 너무 높다. 나 막 땀이 줄줄 흘러 진짜. 아 여기 또 다 히데랑 일단 매장은 지금 한 12평? 백로까지 하면 한 15평 정도 되겠다. 에스프레소 머신은 호퍼 2개짜리 전자동 머신 쓰고 있는 건 전자동 머신이 한 2개 정도 더. 와 좋다. 지금 이게 일반적인 러핀 카페 모습이잖아. 네. 근데 이 큰 매장도 있어. 지금 빨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 원래는 약간 골목마다 스타벅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스타벅스가 빠지고 로킨이 들어왔어. 사실 인테리어가 비슷하잖아요. 스타벅스는 사실 배달이 안 되고 스타벅스는 공간을 가치로 여기는 거죠. 근데 로킨 커피 멤버는 전문 작은 매장 있어서 그냥 배달만 하는 카페도 생겼어요. 허당치를 보시면 로킨이 또 대박인 게 약간 중국에는 IP들을 약간 만화 캐릭터라든지 다 계약해놓고 얘가 떴다 하면은 1시간 되면 허당이 바뀌어요. 그냥 1시간에 전국에 그냥 싹 깔아오고. 기가 막히다. 미리 다 예약해놓고. 네, 근데 미리 생산해놓고 얘가 뜨기를 기다리는데 이 QR코드를 저기다가 딱 찍으면은 걔가 배가는 이 QR코드를. 이게 여기 이런 것도 나오네. 언제 나올 것 같다. 이런 것도 나오네. 27분에 나올 것 같다. 1시 27분에. 지금이 1시 25분인데 배달 오신 분 해가지고 포함해서 매장 안에는 지금 꽤 많아요. 근데 딱 2명이서 제조하고 있다. 왠지 저 우리 것 같은데? 아까 27분에 나온다 그랬잖아. 네, 26분에 나왔고 우리가 18분에 시켰을 거야 아마. 네. 8분 동안. 다음에 완전 괜찮지. 들어보세요.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희 호텔 로비에 이렇게 잠깐 가서 맛을 보겠습니다. 일단 호텔로 돌아왔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부터 뭐부터 먹을까? 예가체프부터 먹어보자. 에티오피아 예가체페 지역의 커피로 보이는 SOE고요. 중국에서 SOE는 싱글 오리진 에스프레소죠. 일단 컵 뚜껑은 뭐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커피 양이 거의 인심이 후하네. 엄청 가득 따라줬어요. 제가 그래도 또 진짜 전 세계 웬만한 커피는 다 먹어보기도 하고 그 프랜차이즈 아메리카노 티어피 하면서 웬만한 프랜차이즈 다 먹어보고 베이스가 또 어쨌든 물량 기반의 회사에 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커머셜 뭐 프리미엄 등급의 커피들 진짜 많이 먹어봤거든요. 굉장히 대중적으로 했다. 쓴맛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리고 단맛이 진짜 찐득해. 근데 신맛이 높지도 않아. 네네네. 약간 신맛이 그냥 밸런스 맞춰주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싱글 오리진 에티오피아 하면은 되게 약간 그 높은 산도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진짜 그냥 되게 구수하게 산미가 살짝 그냥 커피의 다양성 추가하는 정도로 이렇게 적어내. 근데 이제 당연히 커피가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막 G1 정도의 등급, 막 이렇게 스페셜티 등급이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에티오피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때려적인 느낌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시트러스한 느낌이랑 뭐 약간 헷갈리는 느낌 좀 있고 되게 중간에 그 단맛, 은은한 단맛이 그냥 딱 밸런스 잡고 있네. 심지어 그리고 컵도 크고 양도 많은데 농도감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농도감이 좋네. 그냥 편안하게 마시기 좋은 완전 대중적이네. 포인트가 엄청 높지도 않고 딱 그냥 약간 중강배전 어딘가 사이인데 다음은 일반 아메리카노로. 네, 일반 아메리카노. 일반 아메리카노 더 큽니다. 네. 컵이. 포장도 보시면은 얘가 SOE가 약간 좀 스페셜답게 블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약간 로고가 약간 골드입니다. 그냥 똑같은 결이다. 되게 쓴맛이 없다는 게 포인트네. 네, 약간 그 쓴맛이 약간 쌉쌀하고 구수한 누룽지의 쓴맛 그치. 그런 뉘앙스로 느껴지지 이게 쓰다 아마 타까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완전 혀를 막 찌르는 듯한 딱 맛이 납니다. 스타벅스에 비해서는 확실히 연한 네, 정도지. 네, 부드러운 정도지. 맞아. 밸런스가 진짜 짱인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남녀노소 그냥 대중적으로 먹을 수 있는 맛이야. 그냥 그렇게 세팅돼 있는 것 같아.
근데 왜냐면 이렇게 커피 맛을 대중적으로 잡아갈 수밖에 없어. 이런 브랜드들은 일단 규모의 경제를 이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거든. 피드백을 엄청 많이 받으니까 거기서 커피 맛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대중이 원하는 입맛으로 맞춰지게 되더라고.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이게 매장 수가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대중들이 선호하는 맛에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맞춰가는 거지. 그게 이런 맛인 거지. 맞아요. 특별하진 않지만 모난 게 없잖아. 그냥 데일리하게 먹는 구수한 커피인데 막 쓴맛 없고 자극 없고, 이거를 만약에 내가 티어표를 매긴다 하면은 S등급까지는 아니더라도 A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 다음은 밀크. 이 제일 유명한 게 이게 코코넛? 네. 이게 제일 유명한 거? 코코넛. 아, 이렇게 입구를 막아주네? 코코넛 우유는 사실 중국의 국민 음료입니다. 어릴 때부터 뭐 저희 세대라든지 또 앞 세대까지 진짜 많이 마시던 음료고, 자연스럽게 우유의 베이스의 라떼로 이어진 거죠. 아, 친숙하구나 그냥 이 우유가. 네, 맞아요. 그래서 중국인들 커피를 싫어하더라도 얘를 많이 마십니다. 그냥 코코넛 향 은은하게 나는 네, 맛있죠. 연한 라떼네. 근데 다네. 일단 코코넛 자체가 일단 당이 엄청 많은 과일이다 보니까 맛있네. 맛있죠. 맛있다. 네, 얘가 아마 베스트셀러일 겁니다. 다음 거 먹을까? 네. 아, 나 얘 너무 궁금했어. 오렌지 아메리카노. 이것도 한국에 인스타 보니까 엄청 핫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오렌지 아메리카노는 예전부터 있었거든. 뭐 레모니카노, 막 레몬 아메리카노. 네. 왜냐면 커피랑 어울리는 과일의 어떤 카테고리가 많지가 않아. 그 중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시트러스한 계열의 감귤류 계열의 과일들. 자몽, 유자, 레몬, 오렌지 이런 거 있지. 오, 근데 오렌지 청이 신선하다. 네네네. 되게 특유의 베이스의 그 맛이 잘 안 나네. NFC 주스를 썼습니다. 아, 그치. 왜냐면 이게 청 그 소스면은 약간 그 인위적인 당향이 좀 나거든. 근데 얘는 좀 더 그 신선한 오렌지 느낌이 더 나네. 깔끔하게 마실 수 있는. 맛있네. 일단 저 그러니까 이 맛있다는 게, 와,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이게 아니지만 어떻게 이 가격에 이 속도 나오는데 이 밸런스를 자꾸 팔지? 네. 이런 느낌인 거지. 네. 왜냐면 보이니까 네. 이 정도 속도에 이 정도면 이 퀄리티가, 그러니까 엄청 체계화된 거지 지금. 레시피랑 이런 게. 중국에 커피 하는 분들도 몇 키만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높게 삽니다. 항상 안정하게 먹을 수 있고 일정하게 먹을 수 있고 맛도 그냥 맛있고. 네, 그리고 메뉴들도 많고 싸고. 다음은 마지막 제일 야, 이거는 좀 실험적으로 시킨 거. 찡 티메이지. 칭티가 칭티메이지. 포도. 오이랑 포도로 섞은 거. 맛있다. 아 이게 뭔가 찝찝한데 맛있네요. 그치? 네, 뭔가 되게 묘한 맛. 약간 묘하지. 근데 밸런스 괜찮아. 네. 제가 오이를 못 먹거든요. 근데 오이 향이 너무 심하지 않고 아, 오이 향은 별로 안 심해. 그 포도의 쌉쌀한 향이 오이 향이랑 뭔가 잘 섞인 것 같아요. 신기하게. 이게 아마 양상추 거예요. 양상추 주스. 난 이거 괜찮아. 괜찮으세요? 응. 좀 새로워. 어떠세요? 맛적으로? 왜 잘 되는지 알겠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와우 포인트는 아니지만 네네네. 그래도 이 정도 퀄리티를 그냥 가가지고 시켰는데 33,000개 매장에서 유지한다는 건 되게, 그것도 지금 우리 그 메뉴를 시켰는데 10분 안에 나오고 안에 바리스타 2명밖에 없었어. 왜 요즘에 중간 단위의 그런 어떤 카페들이 어려워지냐면, 한국은 거의 카페당 진짜 뭐 70% 80% 이상의 아메리카노 매출이란 말이야.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지금 중국도 러킨 커피가 당연히 뭐 다른 메뉴들이 유명하다고 하더라도 아메리카노가 판매량이 많을 거란 말이야. 꽤나. 예를 들면 뭐 한국 예를 들면 메가커피나 뭐 컴포즈나 1,500원 2,000원 이러면 한 잔 사 먹거든. 예를 들어 중위 브랜드 가면은 뭐 5,500원 뭐 막 이렇게 6,000원, 예를 들어 7,000원에 아메리카노 사 먹는다? 가격에 따른 퀄리티의 차이를 고객이 납득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5,500원, 6,000원짜리 커피를 먹으면 두 배 차이는 솔직히 바라지도 않아. 한 1.2배, 1.3배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를 느껴야 되는데, 그렇게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게 어려운 거지. 했더라도 소비자가 과연 느낄 수 있을까? 그치. 소비자의 수준도 따라와야 되고 퀄리티도 따라와야 되는데, 결국은 이 저가 커피에서 하는 어떤 교육 수준이나 바리스타의 수준과 그런 중가 프리미엄의 교육 수준과 바리스타의 수준이 동일하고, 그러면 커피의 수준은 다르냐? 다를 수 있지, 디테일하게. 근데 이런 저가 커피들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시작하면 같은 퀄리티의 커피도 더 저렴하게 갖고 올 수 있는 거고, 커피의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거지. 러킨이 33,000개 매장에서 막 진짜 한 달에 몇천 톤 할 텐데, 그러면 그 커피를 산지에서 매수할 때의 어떤 그 파워와 그냥 한 몇십 개 갖고 있는 로스터리가 중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오는 바잉 파워가 있겠냐고.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지. 가격도 틀리고 퀄리티도 틀리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본질 자체, 커피 자체의 어떤 퀄리티의 차이를 못 느낄 수밖에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가격 이 돈 줄 거면 저가 커피 가서 먹는 게 낫겠는데?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공간이란 말이야. 우리가 미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장소를 쓸 수 있는, 러키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라이프 스타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직 그 브랜드 유망한 거지. 근데 한국은 지금 어떠냐면은 그런 큰 장소마저 저가 커피들이 들어가고 있어. 컴포즈 매장을 확장하고 메가도 매장이 커지니까 네. 더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야. 개인 사업자들은 완전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더 되는 거지. 네. 중에 어정쩡한 브랜드들이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도 우리가 신선하다고 느끼는데 사실 저런 재료를 저가격에 받으려면은 바잉 파워가 진짜 세야 된단 말이야. 맞아요. 좋은 커피를 많이 먹는 소비자들이 더 늘어나면 소비 수준이 오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미 또 이런 브랜드들이 바잉 파워가 세져서 또 다른 회사들보다 조금 더 좋은 커피를 저렴하게 사올 수 있어서 그 퀄리티를 맞춰 나간다면 좀 더 비싸게 파는 브랜드들이 힘들어지는 거지 점점 더. 그리고 이런 데들이 무서운 게 데이터들을 진짜 많이 갖고 있거든. 소비자가 이 정도 날씨에 이 도시에서는 어떤 커피, 어떤 메뉴 스타일,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는 일단 무조건 앱으로 통일하기 때문에 각각의 매장의 포스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할 필요도 없어. 그냥 메인 센터에서 그냥 그 데이터, 로우 데이터 다 갖고 올 수 있어. 그러면 전국에 중국 전역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중국에서 이렇게 매장을 가지고 이런 데이터 양이라면은 어디 글로벌을 가더라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지금 럭킹커피에는 자본 그룹 회사에서 블루버틀을 인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럭킹이 어쨌든 블루버틀을 인수해서 통합하려고 할 것 같진 않고 그냥 이원화해서 경영을 할 것 같거든. 그냥 블루버틀은 블루버틀대로 경영을 하고 럭킹은 럭킹대로 경영하고. 근데 럭킹이 가지고 있는 그 테크 사이드의 어떤 역으로 블루버틀- 기반들 있잖아. 네. 그런 것들을 블루버틀한테 심었을 때 블루버틀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인수한 게 아닐까 싶어. 뭐 럭킹이 블루버틀을 인수해서 블루버틀의 이미지를 갖고 온다? 사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거든. 왜 럭킹이 블루버틀을 그렇게 죽여? 블루버틀이 좋은 프리미엄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럭킹이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 기반의 어떤 플레이들, 이런 테크 기반의 플레이들을 블루버틀에 이식해서 블루버틀이 더 잘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겠지. 그러니까 블루버틀을 인수했겠지. 그러니까 근데 나는 실제로 그럴 것 같아. 네슬레보다 럭킹이 더 경영 잘할 것 같아, 블루버틀. 블루버틀 커피 퀄리티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 그 주문 환경도 다 개선할 수 있다면은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랑 경쟁했을 때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럭킹이 하는 비즈니스와 블루버틀이 하는 비즈니스는 메인 타겟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내가 그 브랜드가 너무 좋아서 그 브랜드의 철학에 공감하거나 그 브랜드를 소비하는 자체가 어떤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일 때 그 브랜드를 소비하는데, 근데 그런 브랜드들이 힘들어지는 거는 그 브랜드를 소비하는 게 더 이상 멋있어지지 않을 때. 예를 들어 옛날에는 스타벅스를 사서 컵을 들고 다니는 게 멋있었지만 근데 지금 그렇게 멋있진 않잖아. 품질에도 더 어필을 못하고 그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철학적으로도 더 그런 브랜딩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설득을 못 시키니까 나머지 하나는 공간이야. 유일하게 남은 거. 근데 이 공간적인 니즈까지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진짜 그때 힘들어지는 거지. 저가 커피는 치고 올라오지. 더 큰 공간까지 들어가려고 하지. 또 위에 경쟁자들은 또 많아지지. 그러니까 더 상위에서 스페셜티 로서들이 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려고 하는 브랜드들이 생겨서 또 위에서 누르고 있지. 물론 우리가 뭐 스타벅스를 걱정할 만큼 스타벅스는 워낙에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진짜 무시할 수 없지만 퀄리티는 일단 무조건 평균 이상이어야 된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퀄리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카페들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이런 럭킹 커피가 기본이 될 테니까. 이것보다 맛없게 하는 데들 많잖아. 맞아요. 적어도 이것보다는 맛있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더 강한 무기들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일단 준비가 된 거지, 중국은. 한국도 마찬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커피들은 지금 다 중국이랑 한국이랑 일본 정도? 지금 세계 최고의 퀄리티의 커피들을 그만큼 많이 맛보는 나라는 이 나라들밖에 없다는 거야. 다른 나라들은 그걸 맛을 못 봐. 그러면 어떤 게 차이가 나냐면 기준이 차이가 나. 그 나라에서 커피를 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요만큼이 맛있는 커피인데 우리의 기준이 이렇게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좋은 브랜드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중국은 아직 이제 로서리들이 그걸 더 멋있게 표현하는 방법을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 앞으로 더 알아가긴 할 건데 그런 어떤 감도나 디테일이나 커피는 정말 맛있게 내리는데 그 맛있게 내리는 커피를 더 멋있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의 어떤 멋들? 나도 완전 공감하고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야. 한국도 노력해야지. 난 지금 중국에서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중국 자주 오는 거고. 자, 오늘 이렇게 또 럭킹 커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너무나도 또 흥미로운 시간이었고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도대체 여기가 어떤 데인데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블루보틀까지 인수하게 됐는지. 이런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또 들어온다는 소리도 있었어가지고 중국에 와볼 일 있으시면 한 번씩 또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워낙에 또 지금 잘하고 유명한 브랜드니까 또 우리가 배울 거는 배우고 또 할 수 있으니까요. 또 재밌는 경험이었고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밌는 커피 관련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